세종함보다 한수위 1조 3천억짜리 신이 방패. 새 이지스 구축함 7,600톤 서해류 성룡함이 31일 해군에 인도된다. 세종대왕함 2007년, 율곡이함 2008년에 이어 세 번째 이지스함이다. 세 번째 이지스 구축함 서해류 성룡함 오늘 해군 인도. (1000km) 내 표적 1000개 추적 20개 동시 공격 능력. 해군은 이로써 해상기동부대의 전략적 운용 능력이 한층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해외 훈련이 있을 경우 이지스함이 동원되다 보니 전력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지스함 세 척을 운용하게 되면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다. 서해류 성룡함은 2009년 9월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를 시작해 해군의 평가와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 검사를 거쳤다. 다음 달 3일 진수식 후 9개월간의 전력화 과정을 거쳐 내년 중반 실전에 배치된다. 서해류 성룡함은 해상기동부대의 지휘함 역할뿐 아니라 스파이 1D 레이더와 각종 이미 지난 4월 이지스 1번 함인 세종대왕함이 평안북도 철산반도에서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을 서해상에서 최초로 탐지하는 등 뛰어난 성능을 입증한 바 있다. 서해류 성룡함은 그보다 한 단계 위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해군의 설명이다. 이지스함 함장은 해군 대령이 맡는다. 함정 건조 비용과 탑재한 무기를 합한 총 건조비는 1조 3천여억 원에 달한다. 한해 국방 예산의 약 4%에 달하며 기업 가치와 비교하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창립한 알랩의 시가총액보다 1,000억 원쯤 비싸다. 우리 해군의 주력인 중무공 이순신함급 4,800톤 구축함의 건조비는 약 5천억 원이다. 일반 구축함 건조엔 무기 비용을 포함해 톤당 평균 1억 원가량이 소요되지만 이지스함은 고가 첨단 장비 때문에 이에 2배가량 들어간다. 이지스의 어원은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의 신이 방패에서 유래한다. 1969년 미국 해군이 신형 미사일 개발에 착수하며 최초로 사용한 이후 입체적인 공수 전투 체계를 탑재한 전투함을 이지스함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일본은 현재 6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2척을 이에 따라 최근 군 안팎에선 모두 6에서 8척의 이지스함을 확보해 전략기동 함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는 지난해 방위사업청을 통해 해군력 강화 사업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으며 최근 이어도와 독도 전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과를 보고받고 대책을 마련 중이다. 지난 3일 우리 해군의 세 번째 이지스함인 서해류 성룡함이 취역했다. 이로써 우리 해군은 이지스함 건조 계획을 모두 마무리 지었다. 우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은 한 척 한 척 따로 보면 세계 최강의 이지스 구축함이다. 수직 발사기 128셀, 미군의 하푼대함 미사일을 개량한 해성 미사일 8기, 5인치 함포에다 단거리 방공무기 CIWS로 분당 4,000발을 발사하는 골키퍼, 21발의 소형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는 램 등을 갖추고 있다. 해상작전 헬기도 2대나 탑재한다. 장거리의 적 잠수함을 잡기 위해 만든 대전 미사일 홍상호도 갖추고 있다. 이런 우리나라의 이지스 구축함은 해군 전력 전체로 따지면 이웃 국가들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90년대) 일본 해상자위대는
냉전이 끝났음에도 이지스 구축함을 포함한 수상함 8척, 수상작전 헬기 8대로 바람대를 구성하겠다고 밝힌다. 우리 해군은 여기에 맞서 이지스 구축함을 포함한 수상함 6척, 수상작전 헬기 6대를 갖춘 6함대로 억지력을 갖추려 시도했다. 그러나 1997년 11월 외환위기 이후 국방비가 크게 줄었다. 해군은 물론 모든 군의 전력 현대화 사업이 쪼그라들었다. 이로 인해 F-15K 또한 120대에서 40대로 크게 줄었다. 이지스 구축함 건조 계획 또한 6척에서 3척으로 줄었다. 이후 위헌위기를 극복했다고 공언하던 김대중 정부도 자주 국방을 내세운 노무현 정부도 이지스 구축함 건조 계획을 수정하지 않았다. 이는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다. 현 정부는 지난 8월 29일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밝히면서 2020년부터 KDDX급이라는 지금의 이지스 구축함보다 조금 작은 미사일 구축함을 6척 이상 건조할 것이라고 한다. 그래봤자 제7기동전단을 2개로 나누는 것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은 현재 6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갖추고 있다. 조만간 2척을 더 취역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상륙함도 우리는 독도함 한 척이지만 일본 자위대는 오스미급 헬기 모함과 16DDH 헬기 모함을 갖고 있다. 조만간에 훨씬 큰 규모인 22DDH까지 건조할 계획이다. 중국은 더욱 위협적이다. (2005년) 이후 초단위로 쌓아놓은 외화를 바탕으로 051급, 053급 등 신형 방공 미사일 구축함들을 말 그대로 찍어내는 수준이다. 항공모함 발효까지 포함하면 우리 영해와 영토의 심각한 위협이다. 현재 우리 군은 독도 인근 해역에서는 연 2회 해양경찰 등과 함께 경비훈련을 실시한다. 반면 이어도 인근에서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다. 주변국에게 시비를 걸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지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군사를 담당하는 여신 아테나가 걸치고 다니는 제우스의 방패 이름이다. 이 이름을 빌린 미 해군의 함대 방공 시스템이 이지스 시스템이다. 이지스는 어드밴스드 일렉트라닉 가이던스 인포메이션 시스템 강화 전자 유도 정보 시스템 또는 에어본 얼리 워닝 그라운드 인티그레이티드 시스템 공중 조기 경보 지상 통합 시스템의 약어라고도 한다. 현대 해전은 주로 대함 미사일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강력한 해군 세력을 형성한 미국 북대서양 조약기구 네이토에 대항하여 구소련은 대함 미사일을 대량 탑재한 해군 폭격기 세력을 양성했다. 구소련 해군 폭격기 세력은 러시아에서 발진하여 북대서양을 향해 접근해오는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에 대해 대량의 대함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미 해군의 네이토 지원을 막는다는 기본 전략을 세웠고, 미국은 이에 대항하여 항공모함의 F-14D 톰캣 전투기로 대표되는 방공전투
타이콘데로가 최초 타이콘데로가 급 타이칸도우고 클래스, 미군은 흔히 줄여서 타이코티코라고 부른다. 순양함에 탑재된 이지스 방공 시스템은 수직 발사식 방공 미사일과 위상배열 레이더 시스템의 조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핵심은 위상배열 레이더이다. 이 시스템은 함대 주변의 비행 물체들을 추적하며 그중 함대의 위협적인 대상 즉 적이 발사한 태항미사일 및 접근해오는 적 항공기를 따로 선택하여 레이더 조준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동시에 수직 발사 시스템이 방공미사일을 함대 상공으로 쏘아올리게 되고 공격 순위가 부여된 적을 향해 순차적으로 방공미사일이 유도되는 방식을 통해 함대 방공을 이루어내게 된다. 즉 조준 시스템과 미사일을 별개로 운용함으로써 많은 수의 적이 한꺼번에 공격해오는 경우에도 동시에 관제 요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현재는 시스템의 개량을 통해 함대 전체의 방공 미사일을 함대 방공의 핵이 되는 이지스함이 지휘유도함으로써 방공 능력을 더욱 강화했다고 알려져 있다. 러시아 해군은 이에 대응해 방공 미사일이 추적할 수 없는 초고속에 대한 미사일을 개발 실전 배치하고 있다 한다. 그러나 타이콘데로가 급의 경우 발사기에 한 발씩 재장전하여 발사하는 시스템으로서 동시 다발로 공격해오는 대함 미사일 방어의 문제점을 드러냈고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에 이르서서는 32셀 내지 64셀로 한미의 수직 발사 시스템을 설치하여 동시 대응 능력을 한국 해군의 KD-2 및 KDX-3를 포함한 현대 이지스함들과 후기형 타이콘데로가 급 이지스함들은 모두 이 방식을 채택한 상태이다. 초기형 타이콘데로가 급들은 카리브해에서 마약 단속 임무에 투입되었다고 한다. 현재 이지스 시스템은 미 해군의 타이콘데로가 급방공 순양함과 알레이버크 급방공 구축함, 일본의 곤고 급방공 구축함, 한국 해군의 KDX-3급 구축함에 탑재되어 있으며 또한 러시아 해군과 스페인 해군에도 이와 비슷한 함대 방공 시스템이 개발 탑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지스 시스템 보유국 미국, 일본, 대한민국 에이파 시스템 독일, 네덜란드 스파이 레이더 스페인, 노르웨이